네, 안녕하십니까. 결정적 이 순간 대표 컨설턴트 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교학점제와 대학 입시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고교학점제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많아진 것가 아니죠. 이미 1학년 학생들이 1년이 지났으니까요. 많은 문제점도 발생되고 또 아이들이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걸 시청해주시는 또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즐겁게, 너무 딱딱하게 말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렇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정적 이 순간 저희가 진학사 온라인 제휴센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 이 순간을 통해서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고교학점제 2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우리 다 알고 있죠? 별로 그렇게 특별한 제도는 아닙니다.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취득한 학점을 3년 동안에 누적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192학점이 되면 졸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때 미이수, 그러니까 이수하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수가 돼야 졸업을 하는 제도인데요. 우리 대학교 때 학점제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위수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학점이라고 부르게 됐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192학점을 들어야 졸업을 한다라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다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꼭 들고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저 교육과정 편성에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어떤 학교는 물화생지를 다 선택할 수 있게 했지만 또 어떤 학교는 물화생지 중에 2개 선택하고 3개를 선택한 경우에 기하를 못 듣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 학교마다 편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제표를 확인하셔갖고 내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야 되는 과목을 1, 2학년 때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이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1년의 고교학점제를 진행하면서 학교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걸 통해서 편제를 지금 바꾸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자녀 그리고 내가 가는 학교에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좀 확인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 교육과정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확인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저기에 융합선택 과목하고 선택 과목 있잖아요. 내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수강 신청을 하는 거는 이제 1학년 여름방학 전에 우리가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가안이에요. 우리가 2학년 때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반을 배정하고 어떤 과목을 배정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런 학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전에 일단은 소요 조사를 한 다음에 2학기 때 이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대로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선택 과목에 대한 신청을 여름방학 전에 소요 조사하고 여름방학 후에 8월이나 9월 달 정도에 수강 신청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운영하고 평가는 과정 중심의 평가라고 하는데 이 과정 중심의 평가도 사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수행평가. 우리 수행평가 보고서 작성해서 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 그 부분이 세특과 행특은 아니더라도 세특과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행평가 보고서나 동아리 활동 보고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가 끝나고 나면 물론 지필평가도 있습니다. 그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수, 미이수 중에 제가 봤을 때 미이수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학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대학 가기가 어려워졌다고 뉴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학폭이나 특별하게 학교를 장기간 빠진다거나 불성실하게 다니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수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고등학교 내에서도 조금 귀찮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많이 미이수를 하면 또 방과 후 또 학교를 반을 개설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다 이수는 할 것 같지만 요걸 시청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미이수, 이수를 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점이 취득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과목 선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과 과목에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는데요. 일반제 고등학교에 가면 보통 교과에서 공통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만 있었지만 융합 선택 과목이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은 조금 더 과목이 세분화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요거는 이게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요 페이지 잘 보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만약에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고교학점제 관련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자세히 다 나와 있으니까요. 요런 공통 과목에 우리가 정확하게 공통 과목은 등급이 나오죠. 일반 선택 과목도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나오죠. 그래서 그 과목들의 등급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 내가 진로에 맞는 좀 세부 심화 과목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여기 전문교과는 사실은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이 듣는 거거든요. 그 부분, 뭐 특성화고 친구들이 듣는 것도 이제는 학교 간 연계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제외하고는 그 학교에 가서 듣는다는 거, 그리고 특목고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듣는다는 게 참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특수목적 고등학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산수학, 고급기하, 고급대수, 저런 것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있고요.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이산수학, 고급기하, 고급대수 이런 수업들은 들어주면 좋은데, 이게 특목고 애들하고 이제 경쟁하는 거라면 조금, 저 같으면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실기 예술 계열도 있으니까요. 실기나 뭐 예체능 계열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목 선택을 한번 볼게요. 공통국어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일반 선택 과목인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는 주제탐구 독서, 직무 의사소통, 문학과 영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되고 세분화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체와 의사소통이라고 있잖아요. 당연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언론정보학과 가는 친구들은 매체와 의사소통을 들어야 되겠죠. 독서토론과 글쓰기는 어디에 필요할까요? 뭐 문학 쪽으로 가는 친구들, 그리고 국어과, 국어교육과 이런 쪽도 독서토론과 글쓰기가 조금 활용이 되겠죠. 수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수학은 공통수학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대수와 미적분, 확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경제수학 보이죠? 요거는 문과 학생들도 과거에는 권장 과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2028학년도 대학 입시안이라는 게 6월 30일자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공 내에 그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경제학과에 가는 친구들은 요 경제수학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 보이시죠? 이건 당연히 어떤 친구들? AI나 인공지능, 첨단학과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수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융합선택 과목은 보신 바와 같이 실용통계, 통계학과 가는 친구들 유리하겠죠?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사실은 요건 팁을 좀 먼저 드릴게요. 뭐 대학을 얘기해도 된다면 뭐 카톨릭 대학교 3개년 입결을 한번 보면요. 4개의 어문 계열 학과가 있습니다. 영어 영문과부터 시작해서 4개의 어문 계열이 있는데, 종합전형 보시면 뭐 4등급, 5등급, 4.80, 뭐 5.20, 70% 컷이 그랬습니다. 2025학년도 때요. 요번에 말고 작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는 외고 친구들이 카톨릭 대학교 종합전형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내가 원하는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그럼 내가 원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좋은 대학이겠죠. 상위권 대학 15개, 건동홍숲 15개 대학이라고 하죠, 서울권. 그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중하위권 대학까지도 지금 어문 계열은 외고 친구들이 지원하고 있다. 그럼 제가 종합전형에서 그 친구들하고 붙으면 우리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선택하는 친구들, 영어 영문과를 선택하는 일반고 친구들은
종합 전형에서 심화 과목 그리고 특목고 애들이 듣는 그 과목도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생기부를 아주 풍부하게 채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과목 선택 과목에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네. 사회나 과학 과목도 똑같습니다. 융합 선택 과목에서 이렇게 많이 세분화됐으니까요. 역사나 지리나 뭐 기타 사회 문화나 뭐 이런 학과 뭐 정치외교학과나 사회학과도 있겠죠. 국제관계학과나 국제통상학과. 여기서 또 팁 드리면 국제통상학과나 국제관계학과도 외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학과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에서 2과목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분화됐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요거는 어떤 친구들이 듣죠? 이제 지구과학 쪽으로 희망을 한다거나 환경 쪽으로 희망하는 친구들, 특히 환경 쪽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듣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 예술, 기술과정, 정보에도 이렇게 세분화된 과목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과목 있죠. 저는 제2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근데 외고 애들 다 듣는 거예요. 단위수, 우리 이제 학점수죠. 학점수 자체가 다르니까 그거 조금 확인하셔서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교양 과목에서는 심리나 철학, 인문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희망하시는 친구들, 특히 여기 보건 과목이라고 있죠. 우리 보건 계열로 물리치료나 간호학과나 뭐 치위생학과나 이런 거 희망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요 보건 과목 들어주면 좋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과학 과목도 이런 식으로 고급 과학 이거는 이제 어디 학교냐면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은 특목고 친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면 좋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나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해 주면 되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한 판으로 만들어 갖고 왔는데 요거예요. 요거 보시면 인문, 사회, 공학, 의료, 보건, 자연, 교육, 예체능 요 7가지 계열을 1학년 때 꼭 내가 어떤 계열에 맞는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선택하실 때는 어떻게 제가 좀 또 이거 팁을 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걸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좋아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좋아하기만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대학 가는데. 대학 가는데 중요한 건 무조건 잘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공계열로 뭐 요즘에 취업이 잘 돼요. 뭐 공학 계열, 뭐 생명공학, 뭐 환경공학, 기계공학, 우주항공공학 이런 것들이 취업이 잘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수학을 못 하는데 이공계열을 선택한다? 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네임이 달라지거든요. 사실 대학 가면 전과제도도 있고 복수전공제도도 있고 부전공제도도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과도 변경할 수 있고 복수전공을 통해서 내가 다른 타전공도 배울 수 있는데 대학 네임을 낮추려고 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컨설팅도 많이 받으실 거고 입시에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맨날 여쭤봐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갈 거냐? 고대 기계공학과 갈 거냐? 그러면 서울대 농과대학이 맞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대학의 네임을 뭐 서열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대가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내가 어떤 특정한 학과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시작부터 나는 내 진로는 무조건 이거야. 난 이거 아니면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쭉 달려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내가 꿈이 뭔지도 몰라, 진로도 뭔지 몰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로나 꿈이 딱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보는 TV에 나오는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뭐 요즘에 CEO도 많이 나오고 스타트업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미생 보면 거기에 뭐 유통을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그렇게 TV로 접하거나 영화로 접하는 직업 외에는 우리가 많이 모르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5만여 가지에 넘는 직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직업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인문부터 예체능 계열까지 계열만 어떻게 내가 잘하는 것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학과들이 있다라는 거. 인문 계열에는 이렇게 인류학과, 철학과, 통번역학과. 과거에는 철학과나 인류학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저는 저거는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철학, 생각하는 학과죠. 심리학과, 이런 학과는 이제 AI 시대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계열에서 사회학과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행정학과도 이제 행정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공공기관의 행정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국제학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연계열에서는 순수학문이죠. 원예학과, 의료학과, 지질학과, 천문학과, 수학과, 화학과, 이런 생명과학과 이런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하고 자연계열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순수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학계열은 뒤에 공학만 붙이면 됩니다.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토목공학, 생명공학, 환경공학. 이제는 대학별로 과도 되게 많아졌어요. 뭐 서강대 같은 경우 환경생명공학과가 있죠. 근데 따로 생명과학과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학계열, 합쳐져 있는 공학계열과 특수학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학계열하고 교육계열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까지 마무리하고 또 한 말씀 드릴게요. 뭐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이라고 써놨지만 이게 과거 서울대 그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각 학과별로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공학자가 들어가 있다. 그럼 물리나 미적분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내가 경제학과 가겠다. 그럼 경제 수학 들으셨으면 좋겠고 경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화학과를 가겠다. 그럼 화학 관련된 과목들, 화학공학을 가겠다 하면 미적과 물리까지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해지고 각별로 이렇게 학과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 9만 명 정도의 인원을 뽑는데 그중에 3만 명 이상이 자율전공입니다.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져 있거든요. 정시편에 찍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자율전공이라는 무전공제죠. 자율전공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계열을 맞춰놨을 경우에는 그 계열로 쭉 가면서 조금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뒤에 학생부 역량 강화에 조금 내용 넣어놨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선택 과목이 본인 학교에 있지 않으면 4개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 간 연합, 아까 특수목적 고등학교 수업 들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거점학교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각 지역에 보면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예술학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과학중점학교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거점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역연계,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지역 내 고등학교와 연합해서 과목을 개설하는 거고요. 또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대학과 연계해서 수업을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 3가지 다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거점학교가 한 지역에서 되게 막 한 5km, 10km 떨어져 있는데 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 공부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학교를 선택하고 어떤 수업이 개강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점학교는 요 24학년도 기준인데요. 이렇게 서울권 전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수학, 미술, 체육, 사회, 음악, 과학, 미래기술, 제2외국어, 예술까지도 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확인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요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한 건데 이게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대, 뭐 경희대, 특히 종합전형을 많이 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경희대, 동대, 건대, 성균관대, 서울대 요 5개 대학이 물론 다른 학교들도 많이 보지만 교과 전형에서도 종합전형을 봐요. 서울대는 아예 교과 전형이 없죠. 교과 전형에서도 종합을 본다라는 건 정량평가, 즉 성적으로만 줄 세우기 하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 진로 활동사항, 동아리 활동사항, 세특사항, 행특을 모두 다 확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내용에 내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과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떤 수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수학을 듣고 일반 선택 과목에서도 들었는데 요 대수 들었는데 이산수학하고 경제수학 기하를 들었잖아요. 미적분 1 듣고 미적분 2를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미적분 1 들었는데 미적분 2는 안 들어요. 그리고 전문 수학이나 고급 수학, 고급 기하, 고급 대수를 듣는 거예요. 과학에서도 두드러져요. 과거에 물리 1 들었는데 물리 1을 안 들었는데 물리 2를 듣는다든가 고급 물리를 듣는다거나 물리 실험 탐구를 듣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셔야 되지 않나. 과목 선택에도 위계가 있다라는 거. 이거 오타가 좀 났네요. 위계가 있습니다. 그거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이죠. 이게 거의 마무리입니다. 고교학점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바뀐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교사 연수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인원수가 적어서 내가 원하는 과목들, 정말로 교육부에서 나온 융합선택 과목들을 다 선택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제도죠.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과거 선생님이 다닐 때도 이동수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다닐 때도 이과, 문과가 나누어져서 이과생들은 물화생지, 문과생들은 뭐 정치화법, 사회문화, 생활관리, 윤리화사상, 뭐 세계지리, 한국지리 이런 과목들을 들었거든요. 동아시아사 이런 것들을. 지금 달라진 게 없잖아요. 고교학점제 시행되기 전 지금 고2, 고3 학생들도 똑같아요. 문이과가 통합됐다고는 하나 수능은 통합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가탄사탐이 구분되어 있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똑같이 수학에서 내가 이과 과정을 가려면 수원, 수투까지 듣고 미적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하 선택했거든요. 과학 선택해서 물화생지 선택하고 투과목 선택하고 문과 친구들은 확통 선택하고 사탐 과목 9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아니죠. 여러 개 선택했겠죠. 한 3, 4개 선택하고 이랬어요. 고교학점제는 달라진 게 있나요? 과목만 쪼개지고 심화됐다 뿐이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수행평가 비율이 조금 늘어난 거? 근데 수행평가 비율이 늘어난 것 또한 내신 과목이 산출된 거죠. 결국에는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나누는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진로에 맞는 진로 선택 과목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달라졌나? 과거 9등급제는 4등급이 40%였어요. 근데 5등급제는 어떻게 바뀌었죠? 2등급이 지금 34%입니다. 누적해서. 많은 유튜브 보면 앞에 일자 안 보이면 대학 못 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죠. 일자 안 보이면 대학 못 가. 1이 아니에요. 1을 맞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일자가 보인다는 건 1점 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점 몇이 되는 순간 인서울권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왜요? 퍼센테이지가 과거 9등급제에서 3등급 정도 친구들이 인서울권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벌써 2등급이면 3등급에 지금 4등급 앞단이 지금 2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서울권에 가는 우리가 보통 대학을 갈 때 전 누적 백분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등부터 퍼센테이지 있잖아요. 그냥 백분위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건동홍숙 라인 가려면 10%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10%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라는 순간 1등급인 거예요. 그 1등급이 그냥 일자가 아니라 1점 몇인 거죠. 부산교육청에서 올해 한 6월, 7월인가 기사로 냈죠. 5등급제에서 1.83인 친구가 9등급제에서 3.07이래요. 81개 고등학교로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1.8 정도가 3점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일자를 보인다는 건 1등급, 2등급, 3등급이 고교학점제에 있어도 되지만 전체 환산 점수를 냈을 때 앞에 1.5가 돼야 인서울권에 갈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조금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은 다들 아시죠? 수능은 이번에 좀 크게 변화된 거는 맞습니다. 과목은 크게 변화 안 됐어요. 딱 하나 크게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탐구 영역,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대학은 이미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서 수시 전형에서 면접을 많이 늘렸어요. 논술도 많이 뽑고요. 그게 어떤 거죠? 대학별 고사를
많이 늘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한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직접 평가하고 판단할 거야.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죠? 입학사정관 플러스 교수 입학사정관들이 있어요. 각 전공 교수들이 와서 지금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종합전형 올해 어때요? 다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쪼개놨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직접 볼 거야. 너네 생기부 진짜 맞는지,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이 학생부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평가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대학별고사거든요. 이미 고대는 7년 만에 논술을 부활한 지 2, 3년이 지났죠. 그렇게 대학별고사를 늘린 거는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전 늘렸다고 생각해요. 이 수능 과목도 똑같아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생겼잖아요. 물론 상위권 대학에서는 여전히 2과목 평균을 내고 있지만 한 과목을 보는 데도 많거든요. 그 말은 즉 뭐냐? 요 수능 체계에서도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한 과목을 본다던가 변환표준 점수를 줘서 대학을 최상위권 대학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선발할 거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선택 과목 선택하던 거 그대로 공통으로 들어온 거고요. 수학도 선택 과목 선택한 거에서 미적하고 기하가 빠졌지만 심화 미적이 빠진 거죠. 기하도 빠졌지만 결국엔 대수, 미적분일, 확통을 본다라는 거. 달라진 게 없어요. 과목이 조금 변화된 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등급도 그대로죠. 저는 많은 분들이 정시가 뭐 자격화될 거다, 정시가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자, 정시편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정시가 어려웠죠. 수능이 많이 어려웠죠. 저는 정시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시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수능은 이렇게 확정해서 개편됐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야 뭐 워낙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정시원서, 수시원서 쓰는 것들, 교과종합, 논술, 정시수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누적 비율이 이거예요. 건대 지금 보세요. 10.8%잖아요. 누적이. 그쵸? 서울시립대 9.6%, 중앙대 7.1%. 그죠? 요게 3등급제일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적 백분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홍대 보세요. 홍대가 12.1%입니다. 물론 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누적 백분이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교학점제가 그렇게 선택되고 나면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본다라는 거. 요거는 고교학점제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 돼요. 40%, 20%가 이렇게 반영된다라는 거를 꼭 세부적으로 직접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제가 수행평가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1차 지필, 2차 지필 보지만 수행평가가 40%. 어떤 고등학교는 수행평가가 더 많이 늘어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과 기준도 다 학교별로 나와 있으니까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내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이때 과정 중심의 서술형 평가, 즉 수행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 체크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매번 강의할 때마다 제가 넣어놓습니다. 중3 때 4년 전이죠. 2월 이전에 뭘 발표하게 돼 있죠? 수능 변경사항, 학생부 방역 영역들을 반드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발표 주체는 정부가 되겠고요. 고1 때 대입 전형 기본사항이라 그래서 대교협에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8월 전에 발표하게 돼 있으니까요. 8월 말까지 요 대입 전형의 수시 정시에서 어떻게 뽑는지 전형 일정이나 지원 자격들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고2 4월 달에 우리 고교학점제 듣는 친구들은 요게 발표돼요. 이거는 대학교에서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뽑을 거야. 모집 인원은 몇 명이야. 그리고 반영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러프하게라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 꼭 확인하시고 고2 4월 전에 딱 보시고 준비하시면 선택 과목만 제대로 해놨으면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준비하는데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3 모집 요강은 5월 달까지 발표하게 돼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무전공제 엄청 인기 많았어요. 서울대, 한양대, 고대, 연대 무전공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리고 있죠. 확대 방안 중이었는데 지금 확대 이미 했습니다. 많이 확대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만 하려고 하다가 조금 아쉬워서 학생부 역량 강화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진로진학 정보 사이트 대학 대입 포털 어디가 있잖아요. 요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전공학과나 대학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학종 볼게요. 생활기록부를 보면 보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져 있는 게 하나 빠져 있죠. 이제는 학교폭력이라고 해가지고 5번 항목인가 그럴 거예요. 7번 아니면 5번인데 학교폭력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 처분받은 거에 의해서 아예 뽑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점수를 많이 감점하는 데도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반영과 미기재는 다릅니다. 미기재는 아예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부에 쓸 수 없다. 미반영은 학생부에 쓰나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데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미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서. 근데 이게 독서가 대입에 미반영한다고 해서 안 하시면 안 돼요. 세특이나 동아리 활동에 충분히 녹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평가 항목 이거 셀프 진단 전략 일부러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거 셀프로 조금 확인하셔가지고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평가해 보시라고 이거 한번 올려놨고요. 요거는 이렇게 캡처 딱 하셔가지고 내가 생기부에 학생부에 어떻게 내용이 적혀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에서는 보세요.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 추가적인 노력, 공동교육 과정이죠. 그리고 선택 과목은 교과학습, 위계에 따라 이수했는지 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다 나와 있죠. 전공계열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표준 편찬 나오지 않지만 석차 등급과 수강자 수는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전공계열 내 동일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이 어떤지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어떤 거겠죠? 동아리 활동이나 세특 활동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동체 역량 요 20% 들어가는데요. 리더십이 있냐, 책임감이 있냐, 부장을 했냐, 회장을 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거 봉사 같은 경우도 내 진로에 맞게 하면 좋겠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실천하고 노력했다면 그것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했는지가 가장 키포인트니까요. 그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고교학점제와 학생부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부러 좀 말을 좀 빨리 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보다 보면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1.5배속 이렇게 보는데 1.5배속으로 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빨리 드렸고요. 바쁘시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보다는 본인의 역량이나 공부를 강화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빠르게 중요한 핵심 내용만 보시고 넘기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거 아니면요. 네, 답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